자, 오늘 충격적인 보고서 때문에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1.33% 하락하고 있고, 다른 주요 주가 지수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보고서길래 시장에 큰 하락을 이끌었는지 볼 건데요. 어떤 리서치인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최근 증시의 분위기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AI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툴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박살내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자, 오늘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갔냐면요. AI 기업들이 결국에 모든 기업들을 박살내는 거 아니야? 모든 산업을 박살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시트리니 리서치가 쓴 보고서이고요. 신생 리서치 회사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생 리서치 회사인데, 제목부터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마치 2008년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그 제목을 약간 오마주한 제목으로 보이죠. 뭐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2028년 세계 지식위기,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서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AI가 뭐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AI 강세론이 맞아도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를 다루는 이유는 공포 조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덜 다뤄진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가 경제를 매우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2028년 6월에 최근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지라고 글을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28년의 미래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 2028년 어느 날 봤더니 실업률은 10%가 됐고, 주식시장은 하루에 2% 빠졌으며 S&P는 고점 대비 38%나 빠졌습니다. 와,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 코로나 때급의 상황인데 이젠 다들 무감각해졌다. 시장의 반응도 이제는 무감각하다라는 반응인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AI로 인해서 이 경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고 자라왔던 그 경제랑은 전혀 다른 경제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검 보고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026년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대요. 주가가 폭등하고 생산성도 폭발했대요. 2026년 10월쯤에는 S&P 500이 막 8천 근처도 가고, 나스닥은 3만도 돌파를 하고 막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경제 지표도 잘 나왔대요. 막 GDP도 잘 나오고. 왜냐면 다 AI 덕분이죠. AI가 잠도 안 자고 병가도 안 내고 건강보험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기업은 사람들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AI로 대체를 하니까 생산성은 어쨌든 계속 올라갔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 개선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연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 GPU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가 폭발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은 붕괴를 하게 돼요. 왜 실질 임금 상승이 붕괴되느냐? 노동자 계급,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던 일이 인공지능, 기계에 밀려나게 돼서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일로 강제로 옮겨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스트 GDP라는 말이 유행한대요. GDP는 올라가는데 분배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주머니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GDP라는 게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생산량이 늘어나면 GDP가 늘어나긴 됩니다. 그런데 그 GDP가 가계로 흘러들어오진 않으면서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AI가 문제였고, 특히나 미국같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나 GDP의 70%가 소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는 시들어간다
라는 그런 얘기고, 이 문제는 경제가 악순환 루프에 빠지기 때문인데, 어떤 악순환이냐면 AI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사람을 덜 뽑거나 해고를 하겠죠. 해고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면 이 해고된 사람들이 소비를 했었어야 되는 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또 떨어지겠죠. 그럼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를 더 쓰겠죠. 그럼 AI가 더 좋아지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아예 사모대출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사모대출은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첫 번째로 대체하는 게 소프트웨어 쪽이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많은 사모대출 회사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왜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뭐 소위 말해서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스 회사들한테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기업들이 사스를 주로 쓰던, 구독해서 쓰던 기업들이, 참고로 사스는 뭐 슬랙 같은 것도 사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들도 대부분 사스죠. 뭐 ERP 소프트웨어도 사스고, 어쨌든 이런 사스 소프트웨어를 재계약하려고 할 때 쩐주였던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엔트로픽에서 만든 거나 오픈 AI에서 만든 코덱스 같은 거 쓰면은 너희들이 주는 서비스를 금방 만들 수가 있는데 왜 내가 너희들이랑 재계약을 할 때 돈을 똑같이 줘야 되냐? 라고 챌린지를 하면 기존의 사스 기업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0% 낮은 가격에 사스 회사들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7년 정도 가면은 AI 사용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AI를 쓴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AI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당연히 되는 것들이 AI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양한 것들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들이나 중개해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회사들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뭐냐면 사람들의 귀찮음을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할 때, 항공 예약할 때 스카이 스캐너 쓰시거나 뭐 부킹스닷컴, 호텔스닷컴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거를 원래 쓰던 이유가, 그런 플랫폼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하나 호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우리가 하나하나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찾는 게 귀찮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거를 나 대신 찾아주는 회사들이 그 귀찮음을 대신해주고 돈을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AI 에이전트가 모든 호텔, 내가 조건만 말하면 뭐 모든 호텔 홈페이지를 들어가건 호텔에 전화를 하건 알아서 자기가 다 알아봐요. 귀찮은 일을, 사람이 귀찮아서 원래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던 일을 AI가 대신하게 되니까 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 사이트가 수수료를 받을 만한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4분기 정도에는 항공, 호텔, 교통 등등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플랫폼 사이트들을 AI 에이전트가 대체하게 됩니다. 보험이나 금융, 세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뭐 부동산 중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딜을 할 때 이제는 과거의 거래 내역을 다 AI가 알아가지고 나의 의견을 정말 최대한 정말 엄청난 논리와 데이터로 해주니까 내 편을 들어줄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도 나는 호구 잡힌 딜을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수료도 확 내려가게 되고요. 자, 우리가 습관 기반으로 쓰는 플랫폼들, 뭐 예를 들면 여기선 도어대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도어대시는 참고로 배달의 민족 같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데, 도어대시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에는 도어대시를 쓰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귀찮고 원래 쓰는 플랫폼이니까 습관적으로 눌렀는데, 이제는 에이전트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단태씨 지금 저녁 시간 됐는데 아직 저녁 안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적당하게 주문해 드릴까요? 어떤 거 땡기시나요?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하겠죠. 햄버거가 먹고 싶어 하면은, 옛날엔 저는 제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켜서 햄버거를 시켰지만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다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배달의 민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다 전화해본 거야. 동네 햄버거 집에 막 전화도 해보고 동네 햄버거 집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배달앱들도 새롭게 생겼으니까 막 그런 배달앱들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제일 조건이 좋은, 그리고 맛이 제일 좋은 그런 햄버거 집을 바로 추천 플러스 주문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어대시 같은 이제 습관 기반 플랫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 언급됐던 도어대시 주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마스터카드나 비자나 이런 것들 카드 회사들 썼던 것 관성적으로 쓰고 편해서 썼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들이 생기면서 에이전트들이 보기에 카드 수수료 너무 높은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은 결제 수수료 더 낮출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실 딸깍하면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소상공인들도 스테이블 코인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아진 거야. 왜냐면 AI 에이전트는 딸깍하면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만들어주거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상인들, 모든 홈페이지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AI 에이전트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카드사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는 거죠. 사실 실적이 나오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만약에 볼륨이 높아지면 마스터카드도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마스터카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글에 언급됐던 마스터카드 바로 4.5% 하락했고, 자, 근데 이 AI로 인한 문제가 섹터를 넘어서서 전체 시스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2026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쪽이나 컨설팅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직장 일자리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는 미국 고용의 50%를 차지하고 미국 재량 소비의 75%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술이 혁신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는 기술이 일자리를 부수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AI라는 기술이 대체하는 게 인간의 지능, 화이트 칼라 직장인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도 뭐 순환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회복이 됐지만, 이번에는 AI가 더 좋아지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고용 하락의 이유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 한국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 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AI 인프라 관련된 쪽은 계속 호황일 것이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가 더 강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기록적인 매출을 거둘 것이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TSMC는 95% 이상 가동률을 보일 것이며, 하이퍼스케일러는 분기당 150빌리언에서 200빌리언 달러 캐펙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와, 지금의 몇 배야? 분기 지출이 한 5~6배는 될 것 같은데 각 회사당. 어쨌든 그러면서 이 흐름에 순수하게 볼록한 나라, 순수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나라 대만과 한국은 초과 성과를 이룰 것이다. 사실 올해도 그렇죠. 한국이 지금 미국 증시보다 훨씬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나라도 있습니다. 인도같이 IT 서비스 수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국가. IT 서비스 수출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IT 시스템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코딩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게 되면서 인도의 개발자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제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 고임금 직장이 사라지고 서비스직 깅노동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사모대출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대출이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많이 빌려줬는데 AI 때문에 그 회사들이 흔들리면, 원래는 사모대출에 돈을 많이 넣었던 쩐주들이
보험 회사나 연금 자금들이 사모대출의 쩐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이나 연금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모대출이 위험해지니까. 사실은 이제 보험이랑 연금 자금도 개인이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게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화이트 칼라들이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힘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안전할까에 대한 의무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 집값도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각종 다양한 자산들이랑 연금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도 더욱더 큰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는 더 적자 재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수입 구조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벌면 거기서 소득세를 걷는 그걸로 세수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로 얻어내는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황이 일어나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이 적자 재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린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정치적 갈등들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구조적인 위기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다양한 법안이 나온다라는 걸 보는데 예를 들면 트랜지션 이코노믹 액트라는 거를 이런 법안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뭐냐면 정부의 적자와 그러니까 AI 추론 계산.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AI 컴퓨터로 이제 추론이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추론 연산을 하는 만큼 세금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실직자에게 이제 실업수당처럼 주겠다라는 세금인 거죠. 혹은 더 급진적으로 Shared AI Prosperity Act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AI 인프라와 수익에 대해 공적으로 청구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회사들이 번 돈들 여기서 번 돈들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번 돈을 실직자들에게 주자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치에서는 뭐 엄청 싸운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데 2008년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서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펼쳐졌듯이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에서는 오큐파이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월가를 점령하자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점령하자라는 운동이 커지면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오피스를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시위하니까 오피스를 막 봉쇄하는 일도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이 얻어내는 돈의 부의 축적 속도가 역대급일 것이다. 산업혁명 초창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싹한 결국에 2028년에 AI로 인해서 AI가 대성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에 큰 불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리서치 글에 대한 이야기고 이 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2028년까지는 솔직히 그 2년 내로 막 엄청나게 빨리 변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한 4년 뒤 2030년 정도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뭐 제가 영상으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만을 위한 24시간 일하는 인공지능 비서인 오픈클로우를 써보면서 제가 더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설명만 해주면 거의 뭐든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클로우 관련돼서 제가 추가 영상을 또 만들 생각이긴 한데 이건 그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이 오픈클로우를 써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지금의 언어 모델로도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충분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픈클로우에서 영감을 얻은 빅테크들의 수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의 제품들이 나오면 AI 소프트웨어들 뭐 모든 회사가 다 망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많은 회사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결국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저는 오픈클로나 뭐 클로드 코드라든가 다양한 AI 툴들을 계속 내가 먼저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오픈클로를 써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클로드 코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픈클로를 쓰면서 특히 더 느끼는 거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땐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땐가 이 오픈클로를 쓰고 있는 게 미래를 더 먼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각종 요즘에 핫하다는 AI 툴들을 최대한 먼저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 분들이 더 먼저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바뀔지,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는 현재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개발 업계에서 생기는 일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가 정말 줄어드는지, 파괴가 되는지, 개발 회사들, 신입 개발자들을 계속 뽑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10년 이상 개발자로 일을 했고 제 주변에 워낙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개발자들 신입 요즘에 진짜 안 뽑고요. 신규 채용도 웬만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 이제 지금 있는 개발자로도 충분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글의 원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보시고, 또 오픈클로 제가 쓰면서 계속 오픈클로 후기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먼저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제 블로그 주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역시 고정 댓글 설명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